지금부터 중간계 언론 배급 시사 간담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 자리에 모셔볼게요.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강윤성 감독님, 변요한 배우님, 김강우 배우님, 그 다음에 방효린 배우님, 그리고 이명준 배우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간담회 시작하겠고요.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중간계 각본과 연출을 맡은 강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원 역을 맡은 변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간계에서 민영 역을 맡은 김광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간계에서 설아역 맡은 방효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간계에서 석태 역할 맡은 이명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잘 들었고요. 기자님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먼저 간단하게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우선 저희 강윤성 감독님께서는 되게 오랜만에 영화 스크린으로 돌아오셨고 저희 배우님들도 또 오랜만에 이제 스크린으로 관객들 만나실 텐데 개봉을 앞두신 소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롱리더 킹 이후에 6년 만에 처음 이렇게 관객들과 만날 준비를 하니까 솔직히 너무 떨리고 특히 하필이면 복귀작의 AI 영화여서 더 떨리고요. 네, 여러모로 정말 생각이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극장의 영화를 극장 영화를 찍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또 특히나 국내 AI 활용 최초 활용 영화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굉장히 설레이고 긴장도 공존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영화를 찍고 이렇게 처음 언론 시사회를 하고 나면 가장 떨리고 기대도 되고 긴장도 되는데요. 이번 영화는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또 AI를 활용한 영화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주셨을지 또 앞으로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실지에 대해서 기대 반, 설렘 반, 또 걱정 반 이렇습니다. 네. 네, 촬영할 때도 굉장히 재밌게 촬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빨리 개봉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이렇게 선배님들이랑 감독님이랑 같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최초로 한국에서 AI를 활용한 장편 영화를 처음 작업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개인적으로 영광이었고요. 그 AI가 이제 아시다시피 모든 생활에 우리 가까이 와 있는데 이 영화계에도 이 AI에 대한 관심이 너무 뜨겁고 또 오늘 어떻게 보면 그 첫 단추라고 하긴 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작업이었고 첫 시사였는데 개인적으로도 너무 떨리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 영화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합니다. 네, 중간계가 AI 활용 첫 번째 영화다 보니까 아마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 거고요. 우선 일단 이 작품이 어떻게 기획하게 됐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우선 일단 이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AI를 접목해서 만들기로 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크레딧에 보니까 한국감독협회인가에서도 조합도 같이 공동 제작을 한 걸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영화계에서 AI를 활용한 프로젝트가 얼마만큼 이제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방증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 AI를 활용해서 실제 제작비에 어느 정도를 줄였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나요? 세 번째는 그
그 AI 부분은 다른 감독님이 연출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떻게 역할 분담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제가 작년에 파인을 촬영하고 있을 때 KT에서 한 5분, 10분 정도 분량의 짧은 AI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제가 이제 과거 25년 전쯤에 데뷔하려고 써놨던 작품으로 이제 메비우스라는 이 중간계 모토가 되는 영화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영화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때 당시 써놓은 시나리오를 전부 다 고쳐서 장편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KT와 협의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제작 프리 단계 초기에서는 그때만 해도 사실 AI 기술 올해 이제 3월달 정도였었는데 AI 기술이 실사 영화랑 잘 섞이지 않을 정도로 여러 면에서 이제 기술이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촬영하는 도중에도 계속 기술이 계속 발전이 돼서 지금 마지막 단계에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 것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가장 최근에 있는 기술로 전부 이제 갈아 껴서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더라고요? 제작비에 대한 질문인데 네, 제작비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제작비는 제가 좀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섞여가지고 사실 제작비를 얼마를 세이브했다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단적인 예로 좀 들면은 보통 이제 저희가 이 CG 작업으로 한다고 했었을 때 어떤 차량 폭파 장면 같은 경우 뭐 이런 장면 같은 경우는 한 못해도 한 4일, 5일 정도 걸릴 일인데 AI로 하니까 뭐 한두 시간이면 바로 끝날 수 있는 그런 효율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다른 사실 AI 연출과의 협업이 어떠셨는지. 네. 이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사실은 처음 기획 단계에서부터 AI와 VFX와 제작을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였었는데 저희도 전통적으로 이제 영화를 찍던 팀들이어서 어떻게 AI랑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한 부분은 초반에부터 아예 그 VFX적인 부분은 AI를 서포팅한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AI가 주가 되게끔 캐릭터 디자인부터 해서 캐릭터 액션 모든 부분들을 AI가 하고 나머지 이제 모자란 부분들을 VFX가 도와준다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고 갔습니다. 이어서 그 크리처 디자인도 같이 하셨잖아요. 네, 그 AI 팀이 크리처 디자인도 다 같이 했고요. 거기 나오는 이제 뭐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만한 거가 아닌 모든 그런 동작이나 그런 액션 연출도 사실 그때 당시에 AI 기술로는 그런 폭력적인 것들이 막혀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좀 기술들을 사용해 가지고 이런 그 싸움 장면들을 만들었었고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VFX로 리터칭하는 작업들을 좀 했습니다. 먼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이게 크리처 같은 경우에 AI가 활용됐다라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외의 부분에서 AI가 쓰인 부분이 있다면 장면적으로 어떤 것들이 쓰였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촬영 현장 부분에서 이건 감독님, 배우님들 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일반적인 촬영 현장과 AI를 쓰는 영화에서의 촬영 현장이 어떤 부분이 달랐을지 다르지 않았을지가 궁금한데요. 그 부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그 크리처 액션이나 이런 것들 빼고 AI가 사용된 장면들은 예를 들면 이제 뭐 차량 주유소에서 폭발씬 같은 거 그리고 보통 그린 스크린으로 깔아서 TV에서 보고 있는 거를 이제 그 TV 내용물을 이제 AI로 만든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차량에 불꽃 붙는 부분 그리고 주유소 앞에 멈춰선 차량에 이제 그 트럭이 갖다 박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AI로 작업을 했고요.
또 다음 질문 뭐였죠? 현장 촬영에 있어서 일반 영화와 네네. 보통 이런 식의 크리처물을 만들 때는 저희가 보통 그린스크린 스튜디오 안에서 배우만 따고 그리고 전부 배경까지 다 합성하는 방식을 쓰는데 저희는 현장에서 그린스크린 없이 촬영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AI 기술이 현장 소스가 있어야지만 만들 수 있는 방식이어서 그린스크린 스튜디오 촬영은 전혀 없었고요. 야외 현장에서 전부 배우분들이 시선을 가져갈 수만 있는 녹색 볼 정도만 준비해가지고 촬영을 했습니다. 네, 배우분들은 현장에서 어떠셨는지도 부탁드릴게요. 변유한 배우. 네. 그냥 제가 느꼈던 거는요, 감독님이 지금 다 말씀해 주신 거고, 제가 느꼈던 건 이런 거였어요. 감독님한테 항상, 더 안 찍어도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것만 찍어도 충분히 되는 거예요. 저희도 처음으로 이제 그 전에 뭐 CG 작업들을 해봤고, 크로마키 그린 스크린에서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항상 스튜디오에서 찍었었잖아요. 근데 이걸 현장에서, 야외에서 정말 광화문에서 찍고, 조개사에서 찍고 이러니까 훨씬 더, 감정을 가지고 가기에, 호흡을 가지고 가기에 훨씬 더 용이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그냥 배우 입장에서 체력적으로 좀 덜 힘든데 이 정도만 찍어도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 그런 게 가장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네, 또 어떠셨는지? 예, 뭐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최소의 회차로 이렇게 60분 분량의 이렇게 장편 영화가 나온 거에 대해서 좀 되게 놀라웠고, 저희도 이제 김강호 씨처럼 이게 지금 이렇게만 해도 되나? 하는 이런 의문들이 계속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매 촬영할 때마다 이제 레퍼런스를 보여주고 이제 이해를 시켜주셔서 뭐 촬영하는데 뭐 큰 무리는 없었고, 뭐 배우가 연기하는 데 있어서 AI를 활용한다고 해서 뭐 어떤 뭐가 바뀌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 완성물에 대한 궁금증은 이제 아무래도 다른 때보다는 더 많이 갖게 되고, 저희도 오늘 처음 봤지만 많이 궁금해하면서 촬영했던 것 같아요. 네, 레퍼런스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변유한 배우님께서도 레퍼런스를 많이 이제 보셨다고 이제 저희 다른 인터뷰한테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떤 레퍼런스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감독님께서 로케이션과 그리고 이제 크리처물들에 대한 이미지들 이런 것들, 그리고 저희가 그 공간에 들어갔을 때 어떤 감정과 어떠한 크리처들과 함께 호흡을 나눌지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런지 촬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자님들도 이제 저희 국내 최초 AI 영화를 목격하셨겠지만 각자 사연이 있는 사람들만의 어떤 그런 호흡과 그리고 또 관계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인간애로 가져가면서 크리처들과의 어떤 교류 이런 것들을 되게 흥미롭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영화들과 사실 딱히 차이는 없었고, 아까 이제 강호 선배님과 형준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적은 회차에 더욱더 안전하게 촬영을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효린 배우님은 촬영하시면서 어떠셨어요? 호흡에 대한 것들이나 소통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짧은 회차 그리고 촬영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이 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 촬영 들어가기 전에도 감독님께서 어떤 크리처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어느 정도 크기로 나타날 것인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해주셨고, 그래서 잘 짜여진 완벽한 콘티 속에서 완벽한 이해를 가지고 촬영을 들어갔던 것 같고, 또 촬영을 하면서도 선배님들 그리고 감독님과 굉장히 많은 소통을 통해서 같이 했었기 때문에 다른 촬영보다 다른 건 없었지만 더 활발한 소통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름은 아니고
그리고 그 크리처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형태를 띈 캐릭터 중에서도 AI를 활용한 부분이 보이던데 그 AI를 활용한 게 맞다고 하면 앞으로 그 영상 제작물에서 연기나 액션을 그 연출하는 부분에서 AI 활용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와 그 배우님들도 영화 보셨는데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좀 들으셨던 생각이 있다면 어떤 지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AI가 그 배우를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배우는 배우 한 명이 전부 다 각각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AI가 절대로 그 영역은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 저희가 이제 전통적으로 했던 방식들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배우가 뭐 날아가야 된다던가 아니면 어떤 배우가 갑자기 어떤 사고 장면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은 막상 저희도 이제 CG 기술을 사용하는데 그런 기술은 아마 이제 AI 쪽으로 많이 대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그 AI 활용에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AI를 활용하는 것도 사실은 비용이 들잖아요. 그 비용하고 VFX나 CG 같은 것을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되는 건지 아까도 제작비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인지 몇 대 몇 정도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캐스팅들이 중간중간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웃음도 유발하기도 했고 이 캐스팅을 하게 된 그 각자 그 여러 인물들의 비하인드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편이 나올 것처럼 굉장히 정말 궁금증을 자아내면서 엔딩을 맞이했는데 이 편도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게 비용적으로 어떤 식으로 몇 퍼센트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가지고 우선 AI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사실 폭발 장면 같은 경우인데 폭발 장면은 저희가 CG 장면으로 한다 하더라도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 그 리얼리티가 저는 AI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는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AI가 그런 면에서는 시간도 되게 단축시키고 비용도 굉장히 적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고 생각되고 또 반면에 저희가 이번에 이제 크리처가 많이 등장하는데 어떤 그 조계사 안에서 전등이 굉장히 많거든요. 연등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연등 아래에 있는 그런 크리처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는 AI가 또 분명 약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CG가 훨씬 더 강한 강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앞으로의 영화 작업들은 AI가 워낙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충분히 구분돼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AI가 해야 될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CG가 맡아야 될 부분들이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2편도 계획이 있고 2편도 시나리오를 이미 다 써놓은 상황이어서 원래 처음에 1편 들어가기 전에 2편까지 다 이야기가 끝난 상황에서 시작이 됐었고 이게 AI의 이런 그 기술적인 발전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있어서 우선 1편을 먼저 개봉을 하고 시리즈형 영화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먼저 접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먼저 개봉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앞서 질문 주신 기자님에 대한 답변을 제가 배우님 답변 못 듣고 넘어가서 그 AI는 앞으로 어떤 기능,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연기하시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감독님께서도 AI는 이제 배우를 대체할 수 없을 것 같고 하나의 도구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배우님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인간적인 감정 혹은 아까 촬영장에서도 훨씬 더 개방적이고 자유도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주셔서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AI 영화를 찍었는데 제가 언론 배급 시사를 했던 것 중에 가장 진지한 어떤 과학 청문회 같고요.
어떠한 지금 실험을 끝내고 나서 어떤 증명을 받는 지금 순간인 것 같은데, 하여튼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영화를 촬영을 하면서 과연 AI라는 게 어떻게 영화 산업에 있어서 활용이 되고 어떤 선까지 넘어올 수 있으며 또 우리가 어디까지 인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결과적인 것은 감독님 그리고 배우들 그리고 스태프들 인간의 상상력과 창작력이 없으면 AI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크리처몰이나 어떤 인간이 AI로 좀 활용을 해서 어떤 괴물로 변한다. 시간 사실 요즘 영화계는 산업은 시간과 이제 자본 싸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체감할 수 있었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체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선택하고 하고 싶었던 마음, 물론 감독님하고 작품도 있었고요, 배우분들하고의 항상도 맞추고 싶었지만 가장 또 궁금했던 건 AI를 활용해서 영화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구현이 될까였어요. 근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지금 계시는 기자분들도 그런 궁금증을 가지실 거고, 지금 다 정말 똑같은 출발선에서 똑같이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냥 처음으로 해본 건데, 저도 너무 궁금해하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에 대한 그 기대 반 우려 반이 있어요. 처음에 저희가 스마트폰이라는 거를 처음 나왔을 때 다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이게 과연 필요할 것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가 돼버렸잖아요. 항상 24시간 붙어있는. AI도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면서 배우 입장에서는 겁도 났어요, 사실은. 이거 우리 직업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제가 이번에 경험을 해본 결과가, 감독님도 배우를 대체할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저도 동의합니다. 감독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보완을 하고 효율적인 거에 이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뭐 저희 배우를 대체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저는 촬영하면서 좀 느꼈습니다. 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한 작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촬영, 조명, 분장, 뿐만 아니라 음향뿐만 아니라 모든 스태프분들과 훨씬 더 활발한 소통을 했고, 또 배우분들과도 훨씬 더 많은 이야기와 소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모두가 다 함께 만드는 작업이고 소통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작업이구나. 그리고 또 어떤 상상에 기대는 부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더 훨씬 더 감정이나 그런 반응의 섬세한 것을 더 표현하려고 더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AI를 활용했지만 배우의 감정 그리고 모든 분들과의 소통이 중요한 작업인 거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대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인다면 그 대체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배우보다 사람보다 월등히 AI의 연기를 더 선호하는 시장이 되겠다 싶으면은 뭐 대체할 수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아직은 배우의 사람의 영역이지 않나. 대신 어떤 많은 군중이 필요한 어떤 엑스트라들이나 이런 씬들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런 배경으로서 AI가 인간을 대신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해봤고요. 오히려 이제
현재 뭐 한국 영화에서 이런 컴퓨터 그래픽이 들어가는 이런 영화나 어느 판타지나 이런 어떤 그런 장르 영화가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AI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제 배우들도 이 AI와 어떤 협업, 예, 그 연기하는 어떤 그런 그냥 단순히 나만 연기하는 게 아니라 배우와 호흡이 아니라 또 그 이외에 또 다른 것도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질문에서 이제 캐스팅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양세종 배우 그리고 이무생 배우까지 감독님 어떤 캐스팅 비하인드나 어떤 의도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영화가 1시간이지만 상당히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관계 설정과 인물 설명들을 하는데 한 20여 분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인물들이 좀 약간 좀 특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전작에 저희가 같이 작업하셨던 분들도 또 똑같이 나온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뭔가 좀 새로운 인물 구성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캐스팅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배우분들 호흡도 궁금해요. 굉장히 많이 뛰어다니셨고 극 중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추격신을 이제 찍으셨는데 네 분의 호흡은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게 뭐 개인적으로 되게 좀 죄송한 부분인데 영화 들어가기 며칠 전에 혼자 그 식탁 의자에 발가락을 찧어가지고 네 번째 발가락이 이렇게 금이 갔었어요. 근데 영화에서 이렇게 많이 뛰는 신이 많은 줄 몰랐는데 감독님한테 발가락 부상을 들킬까봐 되게 마음 조마조마하면서 촬영을 했는데 그거를 또 우리 동료 배우분들이 다 배려해 주셔가지고 무사히 잘 맞출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호흡들은 워낙 또 선배님들 다 너무나 오래 하신 베테랑들이시고 또 효린 씨도 떠오르는 주목하는 스타이기 때문에 또 이제 감독님이 주시는 디렉션이 너무 명확해서 아주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고요. 또 AI 청문회만큼 또 AI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뭐 편하자고 찍은 영화도 아니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에게는 정해진 시간과 또 정해진 회차 그리고 끝내야 되는 숙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뭐 1년, 2년 찍으면 시간이 주어진다면 더 좋은 퀄리티와 여러 가지들을 만들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지금 이 시점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영화를 만드는 게 결과를 마침표를 찍는 게 굉장히 목표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도 있고 또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호흡도 너무 좋았고 소통도 많이 어느 작품보다 많이 해서 오랫도록 좀 기억에 남을 작품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해주시니까 다시 생각이 나면서 재밌는 게 저희가 처음에 이 영화를 하기 위해서 모이고 나서 지금 하셨던 질문하고 비슷한 질문들을 4명이서 돌아가면서 감독님한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모르니까 처음 해보니까 감독님 이거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CG랑 뭐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우린 뭘 보고 뛰어야 돼요? 그런 과정이 있었고 프리에서 그 다음에 현장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호흡이 안 맞을 수가 없었어요. 같이 딱 정해놓고선 달려야 되고 어느 정도 그 정도 호흡을 다 맞춰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호흡이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같이 동병상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다른 촬영보다 아무래도 회차가 좀 적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아쉬운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훨씬 더 밀도 있는 촬영을 했기 때문에 거의 해가 지면은 해 뜨기 전까지 이제 촬영하면서 매일매일 모였기 때문에 선배님들 훨씬 더 많이 친해졌고 또 소통도 활발히 했기 때문에 더 저는 많이 친해졌고 또 재밌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감독님께 질문 2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청문회 같을 수도 있는데 질문 2가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영화에도 해당 영상은 AI로 만들었습니다 라는 생성형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포스터든 엔딩 크레딧은 당연히 들어갔지만 포스터든 어디 뭐 이렇게 홍보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질문이랑 이어진 질문인데, 이렇게 생성형 AI가 활용되면서 어떤 면에서 이제 VFX랑 CGI 회사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좀 이걸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같은 영화인으로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 이야기라는 거가 바탕이 되는 뭐 TV 드라마, 뭐 영화, 그리고 뭐 이런 류의 거에는 그 생성형 AI가 사용됐다고 해서 갑자기 그 문구를 넣어가지고 흐름을 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생성형 AI를 썼다는 거는 사실 과거에 저희가 CG라는 걸 썼었을 때 이 영화는 CG를 사용했습니다라는 문구를 안 넣듯이, 그리고 또 CG 활용 영화다라고 홍보를 하지 않듯이, 이게 AI가 아주 초기에 적용이 된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두가 이제 다 AI를 썼냐 안 썼냐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가 있는 작품일 경우에는 그 문구가 거의 꼭 필요하다면 마지막 정도, 그 엔딩 크레딧 정도에나 있으면 되지, 뭐 사이사이에 껴서 들어가서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광고 쪽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사실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 CG, 이 광고를 CG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라고 쓰지 않듯이 AI는 그냥 CG와 같은 툴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네. 그 VFX가 이제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기술의 발전이 한순간에 확 다가오고 AI가 그 파이프라인을 확 단축시켜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VFX를 많이 대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 크리처들 간 액션 장면이 나오면서 광화문광장에 있는 건물들이 붕괴하고 땅이 내려앉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AI가 쓰인 건지 아닌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러닝타임이 약 60분가량 정도 돼서 좀 짧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 점은 의도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네. 광화문광장 부서지는 거는 전부 다 이제 AI로 작업이 이루어진 거고요. 러닝타임 60분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이야기는 2시간짜리로 기획이 됐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처음에 원래 제목은 중요하게 2분의 1이었습니다. 2분의 2는 또 따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반으로 나눴는데,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 긴 시간에 2시간짜리 이야기를 만들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선은 시리즈 영화라고 표방을 하고 일단 반으로 잘라야 되겠다라는 목표로 처음부터 기획을 아예 1시간짜리 영화로 기획을 했었습니다. 저도 감독님께 질문 있는데요. 이제 최초로 이제 AI를 활용한 영화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부담인데, 또 감독님께서 6년 만에 내놓는 영화가 또 첫 AI 영화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좀 더 부담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어쨌든 이거를 왜 도전하게 되셨는지, 좀 확신을 갖게 되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 또 그리고 이 영화가 향후 영화 산업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치길 바라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파이란 영화 드라마를 찍을 때 AI 영상들을 좀 봤는데 이게 앞으로 영상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단편 제안을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상업영화에 한번 이걸 도입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초기 기획 프로덕션 단계에서 AI로 여러 가지 그 작업들과 선 프리비주얼을 해보면서 아직은 상업영화에 붙이기가 어렵겠구나 할 정도의 퀄리티였었는데, 저희가 촬영하면서도 계속 AI 기술이 발전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을 하면서도 AI 기술이 계속 발전해서
이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갈 정도로 너무 속도 날이 하루 지나면 바로바로 또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니까 이런 놀라운 발전 속도를 보면서 AI가 정말 그 영화 산업 현장에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이고 지금도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AI는 어찌 됐던 툴이고 아주 좋은 툴이고 영상을 만드는 창작자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모든 일은 다 좋은 효율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는 AI 쪽으로 많은 산업이 흐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랬을 때에 어떤 AI라는 게 좋은 모티브가 돼가지고 영화계, 드라마 업계 모두 다 힘든데 큰 자본들이 들어와서 좀 더 활발한 작품들이 생성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현재 이제 사용하시면서 AI 기술에서 좀 한계점도 느꼈을 것 같은데 아무리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극장용 4K 렌더링이 좀 한계가 있다라고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프롬프트도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은데 과연 이 프롬프트 아이디어는 감독님의 것인지 다른 스태프의 것인지 궁금하고 만드시면서 좀 AI 한계점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 AI 작업은 이제 권한슬 감독이 맡아가지고 작업을 했고요. 이 프롬프트로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AI 같은 경우에는 배우와 어떤 AI로 만든 크리처 간의 인터랙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저희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그린맨이든 어떤 누가 개입을 해서 그 그린스크린에서 분할해가지고 찍고 배우의 인터랙션까지 다 찍고 그 다음에 합성하는 방식을 써야 되는데 저희가 이 작품을 구상하면서 AI 크리처와 그 배우와의 인터랙션을 어떻게 구사할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일정 부분은 약간 전통적인 그리고 옛날 방식으로 대역을 사용해서 좀 그것들을 이제 해결해 나갔었고요. 질문이 또 뭐였지? 하나였나 질문이? 네,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그 이전에 그 매일경제 기자님께서 엔딩 장면에 대해서 그 광화문의 폭파신이 AI로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네네네. 예, 그거 말씀드렸는데 그 광화문의 폭파신은 전부 다 AI 작업으로 이루어졌고 CG 작업은 없습니다. 그 기술적으로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서사적으로 좀 이야기가 중간에 끊긴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의도로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이제 관객을 롤러코스터로 한번 태워보자라는 의도로 시작을 했고요. 쫓기는 그 긴장감 일반적으로 나가야 돼. 대신 이들이 왜 도망가고 왜 그 세계에 빠지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타당하게 주자라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 만났고 어떤 식의 관계인지가 앞부분과 쫓기는 그 과정에서도 나오는데 어떤 서사라기보다는 사실 중간계라는 그 공간에 있어서의 비주얼적인 부분들과 긴박감과 긴장감과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었고 처음부터 관객이 손에 땀을 쥐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으면 좋겠다. 약간 액션 영화, 추격 블록버스터 같은 그런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로 기획이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60분짜리 이제 영화를 저희가 이제 만들면서 이 AI를 왜 요즘에 영화 시장이 많이 침체돼 있고 그리고 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들이 많은 시점인데 특히 이제 저예산 영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이야기를 놓고 이제 상상하기보다는 예산을 먼저 놓고 예산에 맞게 이야기를 맞춰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AI 기술이 점점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 이런 적은 예산으로서도 더 많은 상상력으로 좋은 영화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지금 한국 영화
뭐 한국영화뿐만 아니라 저 극장의 티켓 값에 대한 이런 일반 대중들이 좀 뭐 비싸다 하는 분들도 뭐 많이 계시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뭐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8,000원에 이제 저희 영화를 개봉을 하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통신사 할인이나 뭐 여러 가지 하면 좀 적은 비용으로 또 이 AI 활용한 최초 장편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이 60분의 어떤 꼭 우리가 영화는 뭐 1시간 반 이상, 뭐 2시간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약간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뭐 한 60분짜리 물을 만들고 그 극장마다 작품마다 가격을 좀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개봉하는 것도 하나의 또 좀 시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관객들의 어떤 진입을 조금 더 접근성을 더 높이게 되는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선필 기자님 질문 중에 그 극장 상영은 이제 4K인데 AI 같은 경우는 이제 4K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AI도 4K가 됩니다. 8K까지 업스케일링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극장 화면, 큰 화면을 이게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아직도 그 프레임의 유연함이 떨어지고 그리고 어떤 부분의 디테일이 떨어지고 뭐 화면을 크게 봤었을 때 확실히 뭉개지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4K, 8K의 문제가 아니라 AI의 자체적인 문제, 아직까지는 그 자체적인 문제라고 보여지고 저희가 이거를 색 보정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좀 비슷하게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AI로 만든 영상이 색 정보 값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색을 변환할 수 있는 영역 폭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원래 처음부터 이게 실사와 AI가 섞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계라는 컨셉으로 해서 이야기를 쓴 거였었는데 중간계 안에서 색을 맞추려고 해도 일정 부분 안 맞는 부분이 있다가 지금까지는 기술적인 한계에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저희 끝인사 하고 포토타임 바로 넘어갈게요. 네, 감독님부터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영화 중간계는 사실 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지만 AI로 어떤 식으로든 뭐 홍보를 하고 뭐 이러는 것보다 영화 자체의 재미가 있었으면 그리고 또 관객분들에게 이렇게 평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있고요. 어쨌든 한국 시장에서도 예산을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않으면서 다양한 컨셉, 다양한 유형의 영화들이 많이 기획되고 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중간계도 화이팅하지만 한국 영화에 전체적으로 화이팅하겠습니다. 오늘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AI 청문회가 되는데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AI를 이겨버린 배우들의 연기력들. 첫 시도였고 앞으로 다음 작품, 다다음 작품 적시적대에 아주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이야기를 갖고 있고 감정을 갖고 있는 건 인간뿐이기 때문에 적시적대에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처음 시도하는 만큼 그래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화를 찍으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많지 않은 예산으로 적은 회차로 이렇게 콤팩트하게 이런 장르의 영화를 찍을 수가 있겠구나. 그냥 AI를 떠나서요. 그러면 한번 써먹어 볼 만한데 촬영하면서 저도 그렇게 느꼈고요. 저희 뭐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처음 해보는 거니까 뭐 이 정도 퀄리티는 되지 않아요 라고 저희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재밌게 봐주시고 저희가 처음에 감독님이 기획하셨던 대로 잘 돼서 2편까지 제작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따뜻하게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좋은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첫 시도인 만큼 또 재밌게 많이 봐주시고 또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편도 감독님이 기획을 하시고 대본도
다 쓰신 것도 제 눈으로 확인하고 했고 2편에서 이 석태의 비중이 상당히 큰데요. 2편이 좋은 평가가 이루어져서 다시 또 2편 제작이 될 수 있기를 석태의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우분들 감독님 잠깐 기다려주시면 빨리 정리하고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